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완전 대존잼 미친, 장난 아닌, 굉장하고 엄청난 소설 딱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급류라는 소설인데요. 이게 완전 저는 눈물이 좀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좀 슬픈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 흥미진진하고 계속 읽게 되는 막 엄청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너무 궁금해하면서 엄청 잘 읽혔던 그런 소설이에요. 요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어째서 읽어야 할지 이거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이거 보고 나면 아마 바로 구매하실지도 몰라요.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시작부터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 시작인데요. 창석과 미영이라는 인물이 나와요. 창석은 소방관이고요. 굉장히 이 마을의 영웅 같은 소방관이에요. 너무 사람들을 잘 구하기도 하고 TV에 나오기도 하는 그 창석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미영이라는 여자가 있어요. 이분은 같은 마을에서 미용사 일을 하는 여자인데 이 둘이서 같이 알몸으로 부둥켜 안은 채 익사한 게 발견된 거예요. 알몸으로 익사한 채로 부둥켜 안은 채. 말이 안 되죠? 근데 조금 충격적인 묘사가 있는데 전 이게 바로 상상이 가더라고요. 그 알몸인데 막 그 온 몸에 다슬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그 약간 좀 기괴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. 그거를 좀 상상하니까 일단 저는 몰입이 됐거든요. 뭐 어떤 분들은 좀 별로일 수도 있지만 전 이게 몰입된 일단 포인트였고 약간 황공포증 일어날 것 같기도. 근데 아무튼 이 죽은 창석의 딸이 도담이고 죽은 미영의 해솔이에요. 그래서 이 도담과 해솔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해솔이라는 친구가 진평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아이거든요. 서울에서 이사를 온 아주 미소년 느낌의 귀엽고 뽀얗고 뽀송뽀송한 그런 아주 인기 많은 스타일의 아이였어요. 근데 그 도담이라는 여자아이는 약간 터프하고 테토녀 느낌이랄까요?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여자인데 이 둘은 결국 좋아하게 돼요. 사이에 많은 서사들이 있지만 좋아하게 됐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본인의 엄마와 본인의 아빠가 불륜이라는 해솔의 엄마인 미영은 남편이 없어요. 하지만 도담의 아빠 창석은 좀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거든요. 그런데도 둘이 이렇게 약간 이런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거를 도담이가 눈치를 깐 거죠. 눈치를 까서 아빠의 핸드폰 몰래 봐요. 보니까 미영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도담은 혼자 가도 되는 거를 해솔이를 끌고 갑니다. 거기를 더 기습하려고 끌고 가요. 끌고 갔죠. 여기서 이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. 스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이 대사건으로 인해서 아무튼 거기서 창석과 미영이 죽게 된 거죠. 근데 그 물살에 휩쓸려 떨어지는 그 창석과 미영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이 정말 작은 이 진평이라는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겠죠? 그래서 도담은 되게 막 불륜한 남자의 딸이고 뭐 더럽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나가지고 힘들게 학창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요. 우울하게. 그리고 도담의 엄마는 아마도 또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아들인 해솔을 굉장히 밉게 봤겠죠. 그래서 폭언을 해요. 너는 뭐 너희 둘은 정말 악연이다.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.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솔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아무튼 그 둘은 이제 연락조차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이가 됩니다.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둘은 이제 성인이 됐고 해솔은 원하는 대로 약학대학교에 가요. 그리고 도담도 대학교를 가게 되고 물리치료과로. 그래서 그 둘은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근처 대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. 우연의 일치로.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또 한 술집에서 마주치게 돼요. 해솔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도담은 남자친구가 있었죠. 새로운 남자친구가. 그 이후에 이 도담과 해솔은 마주치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. 나의 과거의 이 아픔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서로밖에 없었구나 이러면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까요? 안 이루어질까요? 아무튼 이거를 직접 보셔야 돼요.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너무 노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재밌게 본 건 뭐냐 그 중간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제가 느낀 건 그 둘이 좋아했다가 헤어지잖아요. 그 다음에 도담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해솔도 새로운 여자가 중간에 한 번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나에게 소중했던 게 무엇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게 무엇인지를 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역으로 또 깨닫게 되고
그렇게 해서 다시 만났을 때는 좀 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통은 아빠 같은 사람에게 빠진다고들 하는데 창석과 해솔은 사실 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소설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보심이 어떨할까 싶고요. 그리고 도담이가 변할지 해솔이가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 급류라는 제목처럼 내용에 엄청 빨려 들어가요.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봐보시면 느낄 거예요.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반을 읽어버렸고 어느 순간 전 다 읽어버렸어요. 정말 깜짝 놀랐고 도담이가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게 빠진다라는 이 말에 좀 꽂히거든요.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, 뭐 함정에 빠진다, 절망에 빠진다 이런 거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근데 사랑도 똑같이 표현한다는 거예요. 사랑에 빠진다. 결국에는 그럼 이 사랑에는 빠져나와야 하는 거였을까요? 이런 좀 의문도 남겨지고 마치 이 빠진다라는 게 저항할 수 없는 능동적 선택이 아닌 느낌을 주는데 휩쓸리는 그런 급류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예요. 이거는 스포는 아니고 두 사람 앞에 파도가 일고 있지만 그들은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.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수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이거는 본 사람들은 아마 저 같은 판단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해석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거를 보고 마지막에 제가 말한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마지막 스토리 자체는 조금 진부해요. 너무 좀 뻔한 내용이긴 한데 아마 정말 이 마지막에 쓰이는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 이 말을 위해서 좀 마지막에 조금 진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아마 이 멘트가 방점을 찍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저는 여운이 엄청 남았고 이 정대건 작가님이 젊은 작가님이라는 것만 알고 봤거든요. 근데 너무 글을 잘 쓰셔서 또 빠져들어 버렸어요. 읽으면서 좀 눈물도 날 것 같고 물론 흘리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24시간 안에 읽은 책이 별로 없는데 후루룩 읽었어요.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짬내서 계속 읽은 거예요. 아무튼 정말 추천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재밌는 소설이 있다면 한번 또 파헤쳐서 어떻게든 찾아서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